재밌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단계가 올라가기까지 힘들지 올라가 버리면 굉장히 재밌어요. 예. 자, 한번 봅시다. 자,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자, 가등기인데요. 가등기 이거는요, 지금 이제 남은 게 뭐냐. 가등기 가처분 2개 남았습니다. 가등기 가처분 남았는데,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가등기 가처분은 시험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시험을 위해 중요하고, 실무에 가도 가등기 가처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가등기 가처분 여러분이 이제 중개할 때 나중에 보면요, 중개 물건에 가등기 있습니다. 가등기 있습니다. 일단 긴장됩니까? 가등기 있죠? 긴장됩니다. 그죠? 이 중개해요 말아요? 해야죠. 그죠? 하려고 그러면 사고 터지면 어떻게 돼요? 버는 거 몇 년 버는 거 다 내놔야 됩니다. 그런 문제 생기잖아요. 그죠? 그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은 경매대 간단 말입니다. 경매들 자, 대부분 인터넷에 경매 관심 많죠. 그죠? 뭐 경매 관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경매 사이트 들어간단 말입니다. 경매 사이트 가면 가등기 가처분 있단 말입니다. 이거 100% 이제 2차, 3차 유찰입니다. 유찰. 그러면은 가등기가 말소 기준권리보다 빠른 가등기가 있습니다. 건드려요 말아요? 말소 기준권리보다 빠른 가등기가 있습니다. 인수되잖아요. 언제나 인수되는 거 아니에요. 인수 안 되는 가등기가 있어요.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말소 기준권리보다 빠른 가처분이 있습니다. 빠른 가처분. 빠른 가처분이 있다 그래요? 그럼 인수되는 걸로 알고 있죠. 그죠? 언제나 인수되는 건 아니에요. 인수 안 되는 게 있어요. 말소 기준권리보다 늦은 가처분이 있습니다. 말소되는 걸로 알고 있죠. 언제나 말소 안 돼요. 그럼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다 말입니다. 그는 원칙적인 여러분은 배울 뿐입니다. 지금 원칙적인 얘기를 배울 뿐이고 실무에 가면은 나중에 예배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그 예배적인 그걸 해석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해석해내면 거기 유찰되는 걸 내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 하려 그러면은 일단은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예외적인 현상은 나중에 따로 배우셔야 되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걸 하려면은 기본적인 원칙적인 가등기 가처분을 알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원칙적인 얘기를 알아놔야만이 그 다음에 예배적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게 흔들려 버리면 예배적인 상황 안 나옵니다. 그게. 자, 그런 것들 하면 되면 그러니까 가등기에 관한 얘기를 한번 가볼게요. 자, 한번 가봅시다. 뭐 누차 얘기하지만요, 돈을 많이 벌고 싶잖아. 그죠?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많이 위험한 데로 가야 되겠죠. 고수익은 고위험이잖아요. 많이 위험한 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먹을 거리가 많지. 그죠? 자, 가봅시다. 그럼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여기 1억짜리 토지가 있습니다. 1억짜리. 자, 1억짜리 토지가 있어요. 자, 갑이라는 사람하고, 자,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를 합니다. 자, 매매를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가등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가등기에 나오는 게 크게 보면 3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가등기가 담보 목적으로 할 수도 있죠. 담보 목적. 그리고 매매 예약을 하고 가등기 하는 경우도 있고 본계약하고 가등기 하는 경우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3가지 중에서 가장 여러분이 생각하기 편한 게 본계약하고 매매계약하고 가등기, 이게 제일 생각이 편하단 말입니다. 매매 예약을 가지고 가등기 하는 걸 설명하게 되면은 매매 예약이 별개의 하나의 법률 행위죠. 나중에 예약 완결권을 의사표시한다는 별도의 법률 행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매매 예약을 가지고 설명하면 계약이 2개를 생각해야 돼요. 2개 생각하면 헷갈린단 말입니다. 하나로 하자 말입니다. 어차피 효과는 똑같으니까. 자, 매매표 본계약을 바로 체결합니다. 자, 여기에서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것이 을에게 넘어가고자 하는 거잖아. 그죠? 자, 넘어가고자 하는 자. 자, 갑을 의무자, 권리자. 네, 이거 큰 문제가 없고요. 자, 그러면 등기부는요, 요 상태에 출발합니다. 지금. 등기부는. 자, 갑구에 자, 1번. 자, 소유권. 자, 보존된 상태입니다. 보존. 자, 요 상태에 출발하는 거예요. 자, 을하고 갑하고 을하고 자, 1억짜리 땅입니다. 자, 1억짜리 땅 계약했습니다. 자, 대금은 1억 줘야 되죠. 자, 1억을 일시불로 자주가 한꺼번에 소유권 이전받는다? 가능은 하죠. 실제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대금은 분할 지급하잖아요. 그죠? 자, 1월 1일자 계약을 합니다. 자, 계약을 하면서 성금 10% 준다 칠게요. 자, 1,000만 원 줍니다. 자, 그리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대금을 분할 지급합니다. 뭐 이 사례 같으면 대충 한 포로만 끝날 겁니다. 아마. 자, 계산하게 편하게끔 수업 목적상 좀 멀리 띄울게요. 자, 3월 1일자. 자, 잔금 주고 실제는 이만큼 안 멀어요. 자, 9,000만 원. 자, 그리고 자, 플러스 자, 소유권 이전하자. 가능합니까? 자, 요렇게 계약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을이라는 사람은 갑이라는 사람과 1월 1일자 계약을 함과 동시에 갑에 대하여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할 청구권. 자, 요 청구권이 요 시점에서 발생은 합니다. 발생은 합니다. 계약 함과 동시에 발생을 하고, 그리고 행사는 언제 합니까? 잔금 줘야만 해. 이때 나중에 행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비록 나중에 행사할 청구권이지만 발생은 했죠. 행사는 못하지만 발생은 했으니까 요 시점에서 요 발생한 청구권을 보전해두는 것은 가능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는 겁니다. 가등기 임시로 하는 거예요. 미리 하는 겁니다. 자, 가등기를 하는데 누구 명의로 하겠습니까? 을이 자기 이름을 하겠죠. 을명의는 하겠죠. 그죠? 을명의는 며칠자로 할까요? 보전은 빠를수록 좋겠죠. 그죠? 빠를수록. 자, 1월 1일자랍니다. 자, 1월 1일자를 할 때 등기한다 요렇게 해버리면은 일반적인 등기는 물권 변동하는 거잖아요. 1월 1일자는 넘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넘어올 거를 미리 해둔다. 가라는 글자는 미리 임시잖아. 그죠? 자, 미리 해두는데, 자, 가등기를 하는데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묻습니다. 묻는데 4번 묻습니다. 4번 물을 테니까 여러분은 대답을 할 때 한꺼번에 2개 하지 마시고 명사 1개씩만 대답하세요. 뒤에서 앞으로 갑니다. 요거부터 뒤에서 앞으로 가면서 명사 1개씩만 대답합니다. 요렇게 묻는 이유가 있으니까. 자, 일단은 가등기 합니다. 가등기는 뭐 하려고 해요? 보전하려고 합니다. 자, 뭘 보전하는 겁니까? 청구권을 보전하는 겁니다. 자, 요게 본래적 의미의 가등기인 거예요. 본래적 의미의 가등기는 청구권 보전 가등기입니다. 예배적으로 담보 목적으로 담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이게 예배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 아무 말 없이 가등기 가면 청구권 보전 가등기입니다. 자, 청구권을 보전합니다. 뭐 하려는 청구권. 이전하려는 청구권이죠. 무슨 권리를? 소유권을. 자, 요게 가등기 원명칭입니다. 소유권 이거를 이전하려는 하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리 해두는 건 가등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런 가등기를 하는데, 자, 요 가등기, 자, 요 나중에 본등기 할 거예요. 자, 요런 가등기를 합니다. 가등기는데 가등기는 무슨 효력이 있다 그랬습니까?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다 그랬죠? 자, 순위를 보전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이 토지 입장에서 봤을 때, 자, 첫 번째 소유자는 누구? 갑이죠. 을이라는 사람은 몇 번째 소유자 되려는 겁니까? 2번째 소유자 되려죠. 그 첫 번째 소유자는 갑이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2번째 소유자 되려는 요 이 순위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게 가등기하는 목적이다 말입니다. 네, 가등기는 순위 보존해서 가등기 했습니다. 현재 소유자 누구예요? 갑이죠. 그럼 가등기 했다는 이유로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나 물권이 을에게 넘어온다는 변동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죠.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말입니다. 물권 변동이 없는 등기인데 뭐 하려고 하느냐?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등기 해놓고, 자,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가등기 대해놨으니까 이제 자기 할 일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자기 할 말. 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잔금을 지급합니다. 잔금 9천만 원 지급하면 이제 소유권 넘겨달라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자, 청구권 행사한단 말입니다. 그럼 청구권 행사하면 소유권 넘어오겠죠. 그죠? 자,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3월 1일 을 요렇게 등기 되겠죠. 자, 요 등기를 우리는 본등기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본등기를 했을 때 순위를 한번 따져볼게요. 자, 순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순위죠. 여기부터 나눠놨죠. 여기는 안 끊었잖아. 그죠? 자, 2순위입니다. 그럼 을의 본등기는 2순위인데 2순위는 며칠자로 확보했습니까? 며칠자로 2순위 땄습니까? 1월 1일자로 2순위 땄잖아요. 자, 1월 1일 시점이 가등기 시점입니까? 그러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했을 때 순서는 결국 가등기 한 시점으로 소급한다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순위는 소급하죠. 순위는 소급합니다만 순서는 1월 1일자 순서가 됩니다만 어디까지나 을에게 소유권이나 물권이 넘어온다는 변동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3일 물권 변동 시기는 본등기한테 일어난 겁니다. 소급하는 거는 순서가 소급하지 물권 변동 시기가 소급한다 그러지는 마시란 얘기입니다. 요게 가등기의 서론적인 얘기입니다. 자, 가등기입니다. 자, 보기 1번 물권 변동 있다 없다? 없다. 가등기는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순위 보존의 효력이 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하게 되면은 순서는 가등기 한때로 소급한다. 맞죠? 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했을 때 물권 변동은 언제 일어난다? 본등기한 때 일어난다. 자, 5번이 거짓말.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거 딱 4개 맞잖아요. 5번 거짓말하면 되죠. 아무거나, 그죠? 이렇게 이제 가등기의 서론적인 얘기가 끝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가등기의 서론적인 얘기고, 자, 그러면 가등기에 관한 얘기가 시험 문제 나온다면요, 뭐가 나오느냐 말입니다. 가등기는요, 제일 먼저 문제되는 것이 요 가등기의 이 서론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자, 가등기는요, 자, 첫 번째 문제되는 게 가등기를 언제 하는지 하는 경우 이게 문제됩니다. 가등기는 어떤 경우, 모든 경우 하는 거 아니다 말입니다. 하는 경우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언제 할 건데 요걸 잡아내야 되고, 자, 요게 이제 요러한 경우 가등기 한다 나왔다 칩시다. 그럼 두 번째, 자, 요렇게 하는 경우가 나왔으면, 그러면 이제 한다면 어떻게 할 건데 방법이 나와야 돼요. 가등기. 요게 이제 각고로 가느냐, 얼고로 가느냐, 주등기라느냐, 부기등기라느냐, 요걸 잡아내야 돼요. 그럼 가등기는 각고든 얼고든 주등기, 부기등기 어떻게 하는 방법이 나오겠죠, 그죠? 자, 요런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럼 요런 경우에 요런 방법을 해야 된다, 그죠? 한다면 세 번째 어떤 절차를 거칠 건데 요게 나와야 돼요. 가등기 절차가 나와야 돼요. 가등기 절차랍니다. 가등기는 이제 공동 단독의 문제거든요. 그럼 공동을 하든 단독을 어쩌든 절차를 거치겠죠. 자, 가등기 절차가 끝났습니다. 결과물은 뭘로 나올까요? 가등기 절차가 끝났습니다. 그럼 결과물은 가등기 했다는 결과가 나오겠죠. 가등기를 했죠, 이제. 가등기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남는 게 뭐냐? 본등기가 남아있잖아요. 본등기를 해야 돼요. 자, 본등기 절차에서는 첫 번째 문제 되는 게 누가 할 건데 권리자, 의무자를 잡아내야 돼요. 두 번째, 자, 본등기 할 때 양이 전부를 할 것이냐, 일부를 할 것이냐, 즉, 전부를 위한 등기를 할 건지, 지분을 위한 등기를 할 것인지, 요게 잡아내야 돼요. 본등기가 이행행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 자, 가등기를 했죠? 본등기 하죠? 자, 여기 시간적 갭이 있죠? 자, 시간적 갭이 있습니다. 요 중간 시점에 어떤 등기가 나올 수 있죠? 그럼 요 별표 시점은 가등기와 본등기의 중간이죠? 중간에 어떤 처분 등기를 했을 때 이 등기를 본등기 할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등기에 관한 얘기가 시험 문제 나온다면요, 문제 나올 수 있는 주제는 딱 요겁니다. 요건데, 자, 일단 여러분 입장에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처음 공부할 때는 이게 힘들었습니다. 이게 힘드는데, 이게 이제 민법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이 부분은 쉬워집니다, 이제. 민법 실력이 쌓이면서 같이 쌓입니다, 이거는. 쉽게 됩니다. 이제는 요거 좀 쉬울 겁니다, 아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간 처분등기 이거는요, 논리적으로는 원래 어렵습니다. 이 논리적으로는 원래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원래 까다로운 부분인데요. 이거는요, 제가 여러분한테 정상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편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어차피 답만 맞추면 됩니까? 우리의 목적은 답 맞추는 거잖아요, 그죠? 답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글자를 딱 2개 드릴 겁니다. 요 글자 찾는 연습하면은 답 맞추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내용은 어렵습니다. 답은 맞춰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려운 거 쉬운 거? 쉬운 거지. 우리는 답 맞추는 게 목적이니까. 답은 맞춰냅니다. 답 맞추는 그걸요, 정상적으로 설명하고 답 맞추는 글자 편법을 뽑는 설명이 복잡합니다. 이거는 설명이 복잡할 뿐이지 결론은 쉬운 겁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자,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요, 요 부분은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이 시험장에 갔을 때 털리는 부분은 여기서 털립니다. 가등기 절차, 공동 단독, 이 굉장히 쉬운 주제입니다. 권리 등기는 공동이죠. 사실의 등기는 단독이죠. 진정성이 보장됐다는 전제조지원 단독이죠. 공동 단독에 관한 얘기는 논리, 여러분 공부를 할 때는 편합니다. 근데 정작 여기서 틀립니다. 여기서 많이 실수합니다. 그러면은 요것들 위주로 제가 설명합니다. 설명하고, 자, 오늘은요, 여기에 관한 얘기, 여기에 다 건드리는데, 일단은요, 이거는 이미 끝나 있습니다. 자, 본등기를 하게 되면 물권면허 생기죠. 물권면허 생기는 행위는 이행행위죠. 자, 그러면 지분, 보, 조는 OX. X. 그럼 지분만의 이행은 O. 전부 이행은 지분 이행은 O라 그랬죠. 그럼 전부 이행은 X. 하나는 O고 하나는 X잖아요. 그럼 지분 이행은 O고 전부 이행은 X입니다. 그러면 본등기가 이행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등기권자 중 한 사람이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는 OX. 자, 지분 이행은 O죠. 전부 이행은 X. 전부를 위한 X죠. 그럼 여기 본등기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가등기권자 중 한 사람이 자기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는 가능하지만 전월을 위한 본등기는 안 된다. 이미 다 했죠, 이거. 기회가 안 날 뿐입니다. 했는 겁니다. 했는 거니까 이 부분은 뺍니다.
빼고 자 요렇게 진행할 겁니다. 자 진행하는데요. 자 하나하나 쳐내봅시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가등기 하는 경우부터 해놔야 됩니다. 자 가등기 하는 경우는요. 자 앞으로 보세요. 지금 우리가 가등기 원 명칭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요 원 명칭을 잡아두고 이제 가등기 하는 경우를 잡아낼 겁니다. 자 제가 지금 필기하는 게 어디를 하느냐니까 설명한 367페이지 이거를 설명합니다. 지금 367페이지 이거를 설명하는데 자 설명한 방법으로서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뒷페이지 넘겨보시면 가등기 성립 문제 보였습니까? 그거를 설명합니다, 지금. 자, 그거 도표 똑같이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필기할 거 없습니다. 자, 우리가 가등기 원 명칭 하나 잡아두고 들어갈게요. 자, 소유권 이거를 이전하고자 하는 청구권. 요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한다. 이게 원 명칭이다 말입니다. 이 원명칭을 외우려고 아까 전에 4번을 물었던 겁니다. 가등기합니다. 뭐 하려고? 보존하려고. 뭐를? 청구권은 뭐 하겠다는 거? 이전하겠다는 거. 무슨 권리를? 소유권.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 가등기하는 거는요, 보존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자, 보존은 뭘 보존? 청구권을 보존한다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가등기하는 경우를 권리 측면에서 변동의 측면에서 청구권의 측면에서 요 3가지 측면으로 분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요 3가지 측면을 분석해보면 가등기 하는 경우와 원칙적인 얘기가 딱 떨어집니다. 자, 일단은요, 소유권인데요. 자, 소유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한 종류입니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한 종류란 측면에서 가등기 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등기하는 권리는 소유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 지상권도 등기할 수 있습니까? 전세권도 등기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지역권도 등기할 거, 그리고 자, 저당권도 등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임차권도 등기할 수 있죠. 그리고 권리 질권, 그리고 채권, 담보권, 자, 요런 것도 다 등기할 수 있다는 점은 똑같죠. 등기할 수 있다는 점은 다 똑같으니까 가등기 된다는 점은 다 똑같은 겁니다. 1억짜리 땅 살 때 성금 주고 잔금 주고 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거 가능하죠. 1억짜리 전세권 설정 가능합니까? 1억짜리 전세 보증금 가능합니까? 전세 보증금 1억짜리 전세금 설정할 때 계약하면서 성금 1,000만 원 주고 나중에 잔금 9천만 원 주고 전세 들어간다 그죠? 그 성금 1,000만 원 주고 잔금 줄 때가 시간적 갭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불안할 때 가등기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가등기. 그러면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가등기 가능할까요? 자, 채권자, 채무자가 채권자 돈 1억을 빌려달라 그랬어요. 그 채권 이자를 좀 넉넉히 줄라 그럽니다. 그럼 채권자 돈 빌려줍니다. 빌려줄게 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지금 1억을 빌려다니 1억이 다 없어요, 지금. 1억이 없습니다. 그럼 일단 1,000만 원 먼저 빌려주고, 1,000만 원 주고, 그리고 열흘 후에 잔금 9천만 원 해가지고 저당을 설정하자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그 저당권자는 순서를 먼저 확보해야 됩니까? 저당권은 순서에 따라 굉장히 민감 문제니까 순서를 먼저 확보한다고 합니다. 언제 확보하느냐? 잔금 주고 나서 저당을 설정했던 해도 되지만 정금 준 시점에 저당을 설정 가등기를 하면 날짜만큼은 1월 1일 정금 준 시점에서 날짜가 확보됐잖아요. 이게. 그럴 필요성 인정됩니까? 다 가등기 가능하단 말입니다. 가등기 안 될 이유가 없으면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 됩니다. 자, 그런데 환매권은 가등기 안 됩니다. 환매권은 가등기 안 됩니다. 자, 이런 쪽으로 가면은요, 환매권은요, 미리 한다는 보전의 개념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밑보찬 배울 때 환매 계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합니까? 동시하죠. 동시하지 않은 환매 계약의 효력은 무효죠. 그러면 환매권을 가등기 하게 되면 이래 돼버립니다. 자, 1월 1일자 매매 계약을 합니다. 자, 환매 계약은 언제 합니까? 같은 날짜에 되죠. 자, 요때 해야만이 환매권의 효력이 유효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요 시점에서 1월 1일자 가등기를 한다라고 해버리면은 만약에 나중에 본등기를 해야 되겠죠. 본등기하는 시점은 일정한 1월 1일보다 나중 시점이 되겠죠. 자, 요걸 1월 5일자 본등기 한다 칠게요. 그러면 환매권은 며칠자로 발생하는 겁니까? 본등기하는 시점에서 권리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환매권은 며칠자? 1월 매매는 며칠자? 1월 1일 동시에 하지 않은 게 돼버리잖아요. 무효가 돼버리잖아요. 무효를 위한 가등기를 인정할 이유가 없지. 그리고 환매권 발생을 위해서는 가등기를 안 하는 겁니다. 환매권은 미리 보전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자, 그런데 환매권 자체 발생을 위해서는 가등기는 안 됩니다. 근데 환매권이 이미 등기되어 있을 때 그 이전을 위한 가등기는 됩니다. 매매 계약하고 동시에 하는 건 환매권 발생을 동시에 시켜야 되지 넘기는까지 동시에 되는 건 아니니까 환매권이 등기되어 있을 때 그 이전을 위한 가등기는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권리는 환매권 빼고 다 되고요. 자, 변동은요, 이전에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등기하는 권리 변동은 이전 말고 설정이라는 변동도 있죠. 변경이라는 것도 있죠.
그리고 소멸이라는 것도 있죠. 그리고 보존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처분 제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6가지 변동. 등기부에서 등기하는 권리 변동은 요 6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요 6가지 중에서 자, 위에 4가지는 가등기가 돼요. 밑에 2가지는 가등기가 안 됩니다. 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나눠지느냐 하니까, 가등기는 기본적으로 청구권을 보존하는 게 목적입니까? 청구권을 보존하는 게 목적이니까 청구권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청구권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요구하는 권리입니까? 상대방에서 요구하는 청구권은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없으면 청구권의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전합니다. 넘겨주세요라고 요구할 상대방 있죠. 전세권 설정해주세요 상대방 있죠. 전세 보증금 올려주세요 상대방 있죠. 전세권 소멸시켜주세요 상대방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청구권에 존재해요 지금. 그런데 보존입니다. 내가 집을 지었습니다. 누구한테 보존 등기해달라 그럽니까? 내가 집 지었습니다. 누구한테 보존 등기해달라 그래요? 상대방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처분 제한은요, 기본적으로 언제나 촉탁하는 거지 상대방 개념이 없습니다. 자, 이거를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이래 되는 거예요. 자, 상대방은요, 당사자 사이에서 권리자, 의무자, 여기서 상대방 개념이 존재하는 겁니다. 당사자의 상대방이 존재하는데, 당사자가 등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신청하죠. 그럼 신청할 때 상대방 존재합니다. 근데 이거는 언제나 촉탁하잖아요. 언제나 촉탁하기 때문에 상대방 개념이 없습니다. 상대방 개념이 없으니까 청구권의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 2가지는 청구권이 없잖아요. 청구권이 없으니까 가등기로 보존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등기를 안 한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게 정상인데,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힘드니까 이러세요. 자, 처분 제한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미 이런 거죠. 가압류, 가처분 소송 절차에 나오는 겁니까? 소송 절차에 피고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재산 묶어두고,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재산 묶어두고 시작합시다 이거잖아 이거. 압류, 가압류 이런 것들이, 가처분 이런 것들이, 자, 원고가 피고한테 묶어두고 시작합시다라고 피고한테 가압류 해달라 그럽니다. 해줄까요? 요구를 한다 칠게요. 청구를 한다 칠게요. 원고가 피고한테 압류해주세요가는 피고 알아서 압류해줄게 이럴까요? 아, 여러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이론적으로 하면 이게 힘드니까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피고 모르게 들어가는 거잖아 이게. 피고 모르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한테 요구한다는 개념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구권이 없다, 가등기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은 편할 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분 제한은 가등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기본적으로 피고 모르게 들어가지 요구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가등기 안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청구권입니다. 청구권은 우리가 성질상 이렇게 나눕니다. 자, 민법에서 나눌 때 자, 물권의 성질을 가지는 물권적 청구권하고 채권의 성질을 가지는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나누고요. 자, 그리고 그것이 자, 조건입니다. 시기부 정지조건, 정지조건부 청구권 이렇게 나누고요. 그리고 종기부 해제조건, 해제조건부 청구권 이렇게 나눕니다. 자, 성질입니다. 성질. 자,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고 대세권이다. 그래, 물권은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반면에 채권은요, 특정인에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고 대인권이죠. 자, 요거는 특정인에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인에만. 자,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다. 자, 내 물건이 있습니다. 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언제까지 존재하느냐? 그 물건이 존재하는 한 소유권은 언제든지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소유권이 있으니까 내 물건을 옆에 친구가 훔쳐갔습니다. 내 거 돌려줘 라는 얘기는 몇 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까? 내 물건을 요 친구가 빌려갔어요. 돌려줘 라는 얘기는 몇 년 내에 해야 됩니까? 10년 내에 해야 됩니까? 10년 뒤에 아니에요.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내 아들이 합니다.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상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는요, 물권이 존재하는 한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진다 이 말은 소멸시효 진행 안 한다 그죠? 안 없어진다 이 말은 언제든지 해도 된다 이 말이잖아요. 언제든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권적 청구는요, 물권적 방해, 배제, 방해, 예방, 방해, 물권적 반환 청구권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요, 언제든지 해도 돼요.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한, 물권을 가지고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물권적 채권적 청구입니다. 채권적 청구는 요거는요, 채권의 성질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소멸시효 따르게 진행하죠. 일반적 채권은 10년이죠. 상사채권은 5년이죠. 그럼 소멸시효 진행하니까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까지 해야 되죠. 그래,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까지 특정 시기까지 해야 돼요. 시기까지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땅 샀습니다. 땅 샀습니다. 소유권 넘겨달라고 매도인에게 요구를 해야 되죠. 요구를 해야 됩니다. 몇 년 돼요? 10년 동안 안 해버리면 11년째 되거나 소유권 넘겨달라는 얘기는 못합니다. 매도인의 소멸시효 완성 이 한마디만 게임 끝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는 그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질이었잖아, 그죠? 그럼 물권적 청구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미리 보전을 해둘 필요는 없지. 이 보전의 필요성이 없으니까 가등기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채권적 청구는요, 미리 보전을 안 하게 되면은 얘한테만 이때까지 해야 될 것을 등기를 하게 되면은 등기부에 나타났죠. 등기부에 나타났으니까 등기된 내용 가지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등기부에 존재하는 등기 그 내용 가지고 언제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럼 채권적 청구는 등기를 안 하면 이러한 효력이, 등기를 하게 되면 이런 효력이 바뀌죠. 그럼 이거는 등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효력이 달라집니까?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가등기를 한다.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성질에 따라 차이 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입니다.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는 요 청구를 성립할 당시에는 아직 권리가 발생되어 있지 않다가 시기가 도달하거나 정지조건 달성하게 되면 권리가 생기는 성질이죠. 시기부 권리입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안 줬잖아요. 시기가 도달하면 주는 거잖아요. 정지조건입니다. 정지조건은요, 조건 달성했을 때 권리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조건 달 때, 그러니까 조건 달성했을 때 주는 거지. 아직 안 줬잖아, 지금. 그죠? 종기부 해제 조건부 권리입니다. 이런 청구는 성립할 당시에 이미 권리가 발생해 있죠. 발생해 있는 상태에서 권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해제 조건입니다. 이미 줬죠. 이미 줬죠. 노트북을 줬단 말입니다. 떨어지면 뺏는다 이거잖아요. 떨어진다는 조건 달성하면 뺐죠. 그럼 이미 미리 줬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발생한 상태에서 조건 달성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차이가 위에 거는 나중에 생길 겁니까? 밑에 거는 없어질 거죠. 생길 거다 없어질 거다. 여기서 어떤 차이가 나냐? 가등기란 것은 기본적으로 순서를 보존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순서를 보존하는 게 목적이니까 순서가 문제가 될 때는 가등기 하겠죠. 순서가 문제가 안 되면 가등기 안 하겠죠. 자, 순서가 문제가 되는 거는 위에 거, 밑에 거. 생겼을 때 순서가 문제가 되지 없었을 때 순서 문제 안 된단 말입니다. 없어져 버리면은 순서 비교할 대상 자체가 없잖아요. 생겼을 때는 네가 빠르니 내가 빠르니 문제 되죠. 그럼 결국 요거는 순서가 문제가 되니까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가등기를 하겠지. 요거는 순서가 문제가 아니라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가등기를 안 하겠지. 이렇게 성질에 따라 차이 나는 겁니다. 자, 가등기 한다 안 한다가 그 책에 관한 내용은 끝났습니까? 끝났죠? 다 외우십시오. 다 외우세요.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외울 때 요렇게 뽑아가지고 안 되는 거 1개, 2개, 3개, 4개, 5개 요거 따로 뽑아서 외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안 되는 걸 외우게 되면 안 되는 것만 됩니다. 안 되는 것만 풀려요. 되는 게 안 풀립니다. 임차권 설정 가등기 될까요? 됩니다. 그런데 요렇게 해버리면요, 안 되는 거 요걸 해버리면 임차권 설정 가등기 되느냐? 그럼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거는 시험은 저 책에서는 항상 이거 봤거든요. 임차권 설정 이거는 못 봤거든요. 못 봤단 말입니다. 그럼 마금차 이런 거 물어보면 뭐지? 이래 돼버립니다. 그럼 문제 생깁니다. 생기니까 되는 정상적으로 하세요. 정상적으로 하는데 여러분이 할 때는요, 처음부터요 요렇게 외우지 마시고 처음에는요 이거부터 외우세요. 이 원명칭을 하나 외우세요. 원명칭을 외워가지고 권리 측면에서는 환매권 빼고 다, 변동의 측면에서는 보존과 처분제한 빼고 다, 청구는 물청 X, 채청은 O,
시기부 정의 조건은 O, 종기부 해제 조건은 X. 요렇게 외우세요. 이렇게 해야만이 여러분의 나중에 시험제 같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는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정상적으로 다 외우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특수한 얘기 들어갈게요. 자, 특수한 얘기 들어가는데, 자, 여러분 책에서 보시면은 368페이지 하단부에 동그라미 4번에서 문제되는 경우 중복 가등기 할 수 있다. 가등기에 대해서 가등기 할 수 있다. 가등기 된 권리에 처분 제한 등기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일단은 중복 가등기부터 갈게요. 자, 앞으로 보세요. 간단합니다. 별거 없습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먼저 물어볼까요? 이중 매매는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당연히 유효합니다. 이중 매매는 당연히 유효합니다. 특히 두 번째 계약한 놈이 그놈이 나쁜 놈이다라고 뭐라 할 수 있을 때만 무효되는 겁니다. 적극 가담한테 무효되지만 원칙 유효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현재 소유자 누구예요? 갑이죠. 자, 그러면은 갑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1억에 1,000만 원 계약한 사실을 알고 있는 A라는 사람이 2월 1자입니다. 자, 요 중간 시점은 요때 와가지고 A라는 사람이 갑한테 그럽니다. 1억 3천 줄게 팔래 그럽니다. 잃어버린 갑입니다. 팔래요? 말래요? 당연히 팔아야지. 그죠? 당연히 팝니다. 왜? 배 물어주고도 1,000만 원 더 많으니까. 그죠? 자, 판단 말입니다. 자,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른 가등기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A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A입니다. 자, A라는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의 가치는 적어도 2억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1억 3천원 주고 사야 되겠죠, 그죠? 삽니다. 1억 3천 주고 살 때 가등기 된 상태라면은 본등기를 해버리면 내가 날아가죠. 날아갑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계약할 때 어떻게 하겠냐 말입니다. 사긴 사고 싶은데, 그죠? 자, 저 같으면 이래서 합니다. 2월 1일자에 자, 계약을 합니다. 성금을 줍니다. 10,000원 줍니다. 10,000원 주고 계약을 한단 말이다. 무슨 얘기냐? 요때 청권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반대 그럽니다. 얘가 잔금 안 주면 내가 그때 일시불로 다 줄게. 가능합니까? 그럼 3월 2일자로 내가 잔금 줄게. 요렇게 하면 되지. 그죠?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은 계약은 했죠? 2월날 요때 했으니까 청권 발생을 합니까? 가등기를 할 수 있잖아요. 가등기 하면 되지. 가등기 한단 말입니다. A 매각으로 가등기 했습니다. 갑이 을이 잔금 안 주면 내가 잔금 주고 내가 취득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가등기 했습니다. 가등기 2번 했죠? 그죠? 자, 현재 소유자 누구예요? 여전히 갑이죠. 가등기는 물건 변동 없다는 특징 때문에 가등기는 100번, 1000번, 10,000번 가능합니다. 본등기를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본등기를 한 번만 하면 되지 가등기는 여러 번 하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 번 하는 게 가능하다. 그게 동그라미 2번 중복 가등기 된다 이 말입니다. 중복 가등기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 가등기에 대해서 가등기 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자, 가등기에서 가등기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자, 저번 주에 보강 시간에 혹시 이거 기억납니까? 계약 당사자 지위 이전 계약 기억납니까? 계약 당사자 지위 이전 계약. 전매를 할 때 잔금 치료제 팔 때 피부제가 파는 거 있죠. 피부제가 파는 거 이겁니다. 단지 저번 주에 보관시하는 거는 피부제가 파는 건 등기를 안 한 상태고 계약 자체고 요거는 등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분양권 전매 가능합니까? 분양권 전매 가능하죠? 똑같은 겁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 이거를 이제 가등기 형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지금 현재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가등기 돼 있죠, 지금. 얘가 가등기 해놨잖아요, 지금, 그죠? 가등기 했습니다. 자, 가등기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가등기가 지금 얼마짜리예요, 지금? 1,000만 원 주고 가등기 했잖아요. 편해서 1,000만 원짜리 가등기잖아요. 1,000만 원짜리 가등기입니다. 자, 보관세나 1,000만 원 주고 물건 찍었다 그랬죠, 그죠? 제가 피 5천만 원 붙이고 팔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피 5천만 원 팔기 위해서 물건은 찍기만 해놓고 계약만 해놓은 거고 이거는 가등기까지 해놓은 겁니다, 이거. 가등기까지 해놓았습니다. 자, 가등기 된 상태에서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자, 가등기 여기 1,000만 원짜리 가등기잖아, 그죠? 여기 피 붙이고 팔면 됩니까? 자, 피 안 붙일게요,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 자, 피 안 붙입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을이라는 사람은 자, 1월 1일 계약하면서 천금 1,000만 원 줬죠, 그죠? 자, 그리고 잔금 9천 줘야 되죠.
잔금 9천 주기로 계약할 때는요, 내가 잔금 9천만 원 만들 거 대충 계산이 나와야 되죠. 뭐 통장에 9천만 원 있든지 아니면 9천만 원에 잔금 치료를 할 때, 칠 때까지는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요, 한 열흘 후에 집안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한 5천만 원 쫙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잔금 치릅니까? 못 치는 상황이 생기죠. 그럼 그냥 가만히 갚거나 잔금 1,000만 원 날라가 버리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어린한 사람은 가등기 된 권리 저거 1,000만 원짜리죠. 저거를 던지고 빠져나와야 됩니까? 팔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0만 원도 건지잖아, 그죠? 그죠? 자, 건집니다. 그런 상황이다 말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어리라는 사람이 자, 1,000만 원짜리 이제 가등기를 팔아야 됩니다. 자, A한테 가가지고 팔합니다. 자, 1월 10일자로 계약을 합니다. 자, 계약을 하면서요. 자, 그러면 어른 A한테 얼마 받아야 돼요? 1,000만 원짜리 가등기잖아요. P 안 붙입니다. 얼마? 1,000만 원 받아야 되죠. 그런데 A가 그럽니다. 살게 단. 지금 1,000만 원 없으니까 일단 100만 원 먼저 줄게. 100만 원 먼저 주고 내가 열흘 후에 1월 20일자 잔금 900 줄게. 900 주고 그때 넘기자.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한 얘기죠. 그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A는 잔금 9천 주고 넘기자 그랬습니다. 무슨 권리를 넘기는 거예요? 소유권 넘깁니까? 아니지. 가등기 넘기자라고 계약하잖아요. 뭐 가등기 넘겨 달라는 얘기는 며칠자 해야 돼요? 1월 20일 해야 되죠. 1월 10일자 청구권 발생했죠. 나중에 넘겨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이때 보존을 할 수 있잖아요. 보존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가등기 하죠. 그럼 이 가등기는 소유권 넘기려는 가등기입니까? 아니지. 가등기 넘기려는 가등기잖아요. 요거를 뭐라 그러냐? 가등기 뒤에서 가등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등기란 것이 가등기 된 권리 넘기기 위해서 다시 가등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등기라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요, 자, 제일 위에 빈 공간 좀 있습니다. 자, 빈 공간에다가요, 4줄 적을 겁니다. 4줄 적을 거니까요, 일단은 거기 4줄 들어갈 공간 확보하세요. 자, 지금 이거를 뭐라 그러냐 말입니다. 자, 요 가등기를요, 가장 상세하게 표현해 볼게요. 요 가등기란 것을, 자, 가등기 된 권리 넘기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자, 가등기 된 권리의 이전을 위한 가등기 요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가등기 된 권리 있죠. 1,000만 원짜리 이전하기 위해서 다시 가등기한 거를 가등기 된 권리 이전을 위한 가등기라 그럽니다. 가등기 된 권리 이전을 위한 가등기인데 이렇게 하니까 말이 길죠. 불편하죠. 그냥 줄입시다. 첫 번째 단어가 무슨 단어? 제일 마지막 단어가 가등기. 그래서 이거를 줄여가지고 이 단어 줄여가지고 가등기의 가등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등기라는 게 이겁니다. 주등기로 할까요? 부기등기로 할까요? 부기등기로 합니다. 왜 부기등기라느냐? 지금 넘기는 거잖아요. 넘기는 것이 우리가 소유권 이전을 하면 주등기로 알고 있죠. 소유권 아닌 권리를 하면 부기등기로 알고 있죠. 자, 넘깁니다. 무슨 권리를? 가등기 된 권리. 소유권 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하니까 이거는 부기등기로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당연한 얘기지. 자, 하나 끝났고, 자, 2번 끝났고, 이제 디귿입니다. 디귿. 자, 디귿은 이런 겁니다. 자, 요거 이해됐죠? 그죠? 자, 요거 지울게요. 어린한 사람이 사실은요, 물건 찍어놨습니다. 이거. 어린한 사람이 한 3억의 가치로 판단해요. 자, 1,000만 원 찍어놓고 P 부채가 팔 생각이었습니다. P 부채가 팔 생각이 이게 싸게 나왔으니까 빨리 찍었던 겁니다. 자, 3억의 가치가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린한 사람이 물건을 빨리 찍으려고, 문제는 자기는 1,000만 원이 없어요, 지금. 계약은 그래야 되는 1,000만 원이 없습니다. 1,0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자, A한테 가서 1,000만 원 빌렸습니다. A한테 1,000만 원 빌렸어요. 1,000만 원 빌려가지고 어른 이 생각하는 겁니다. 1,000만 원 빌려 일단 계약금 걸어가 물건 찍어놓고, 가등기 해놓고, 그 다음에 시간은 좀 멀리 띄우고, 요 중간 시점에 매수인 차대가지고, P보치가 5천만 원 P보치 팔고, 그래서 1,000만 원 갖고 나는 5천만 원 먹고. 가능합니까?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물건 찍어놨습니다. 그러면 어린한 A라는 사람은 빨리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빨리 팔아가지고 P보치 팔고, P 먹고 이제 갖고, 자기는 깨끗이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죠? 전혀 문제 없잖아요, 그죠? 이 불법 아닙니다, 이거. 적법합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할 생각으로 1,000만 원 먼저 걸고 얘한테는요, 이 어린한 사람 얘한테는 적어도 1월 30일까지는 1,000만 원 갚아줄게 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서 물건을 찍었는데, 근데 문제는요, 얘가 이 가치를 잘못 판다는 거예요. 지금 가치를 잘못 판단 겁니다. 가치를 잘못 판단해가지고 1억으로도 아무도 안 살라 그래요. 지금. 그러면 이 어린한 사람은 빨리 1,000만 원 주고 1,000만 원 받고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고 있단 말입니다. 시간이 계속 지나갑니다. 2월 1일, 1월 달이 지나버렸습니다. 이제 누가 답답해서요? 어린이 답답한 거예요. A가 답답하지. 이제 돈 갚을 날짜 지났잖아. 이제 그죠? 돈 갚을 날짜 지났습니다. 갚을 날짜 지났으니까 얘가 이제 돈 답답해집니다. 그럼 얘가 이제 을한테 가죠. 네 이 날짜에 갚으려고 그랬잖아. 갚아라고 하니까 이 어린한 사람은 조금만 기다려 자꾸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서서히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A가 을의 뒷조사를 해봅니다. 뒷조사 해보니까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집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요거 하나 있단 말입니다. 요 가든 게 딱 하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A라는 사람은 어려라는 사람이 요거 팔아먹고 어디 가버리면 안 되죠. 불안합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이 을의 가등기 된 걸 적어라도 잡아놔야 됩니까? 잡아놔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게 현실적으로 필요하겠단 말입니다. 가등기 된 권리 이것을 처분을 금지시키기 위한 가처분이라는 걸 인정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있잖아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필요하잖아. 그죠? 뭐 소송 제기한다 등등등. 제가 사망을 그렇게 이제 특수한 상황을 설명했을 뿐이지 가등기 된 권리 기본은 처분이 되죠. 가등기 된 권리 처분이 되니까 그럼 못 팔아먹게 묶어두기 위한 가처분하는 게 제도가 인정할 필요가 있지. 그게 가등기 된 권리 처분을 금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제도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가등기 된 권리 처분을 금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말이 너무 길죠, 그죠? 자, 말이 깁니다. 자, 말이 깁니다. 자, 기니까, 자, 조사 다 빼버립니다. 조사 다 빼버리고 명사만 고를게요. 가등기 처분, 가등기 된 권리, 가등기 처분을 금지시키는 가처분이 가능합니까? 가등기 처분 금지 가처분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게 더 기니까 좀 더 줄일게요. 좀 더 줄입니다. 요거를 빼도 됩니다. 어차피 가처분은 처분금지 가처분이니까. 그럼 요걸 줄이고 나니까 마지막에 남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첫 번째 단어가 무슨 단어? 가등기. 마지막 단어가 가처분. 그래서 가등기 가처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등기 가처분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가등기 가처분이라는 게 뭐냐? 가등기 된 권리 처분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가처분하는 걸 가등기 가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주등기를 할까요? 부기등기를 할까요? 자, 가처분 등기가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이 문제는 목적인 권리가 소유권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죠. 소유권을 목적은 주등기죠. 소유권 아니면 부기등기죠. 무슨 권리를 목적으로 합니까? 가등기. 소유권 있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기등기로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이거를 왜 이렇게 자막하게 설명하느냐 하니까 여러분들은 가등기 이걸 외우더란 말입니다. 가등기가 뭔데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가등기 가처분이 뭔데요? 이게 안 나온다면 이거 외운단 말입니다. 외우지 마세요. 이거 이거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이해하면 되잖아. 지금 가능하죠, 그죠? 왜 이게 자막하게 길게 하느냐니까 이거를 긴 거를 해가지고 줄이는 거는 금방 줄어듭니다. 긴 거 이걸 하세요. 긴 거 이걸 하세요. 짧은 거 외우지 마시고 긴 거를 해가지고 줄이는 거는 첫 번째 끝째 첫 단어 끝 단어 해버리면 줄어들잖아요. 첫 단어 끝 단어 줄어들잖아, 그죠? 긴 거를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게 돼요. 이게. 근데 줄이는 거 가등기 가처분하면 이건 외워야 되는 문제잖아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죠? 긴 단어 긴 거를 하란 말입니다. 긴 거를 하나하나 요 끊어놨잖아, 그죠? 가등기 된 권리 이거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못 팔아먹게 묶어둔 게 가처분이 되지. 이 채권자 이 생각하면 되잖아, 그죠? 가등기 된 권리 팔아먹을 수 있잖아. 그 팔아먹게 다시 가등기 하는 거 되지. 주는 건 금방 줄어듭니다. 됐죠, 그죠? 그게 3번의 얘기입니다. 3번의 얘기고, 자, 동그라미 디귿입니다. 동그라미 디귿 제일 마지막 단어 보세요. 동그라미 디귿 제일 마지막 단어 보면, 자,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를 할 수 없다. 이래 됐죠? 자,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를 할 수 없다.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등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됐죠. 자, 여러분들은 거기서 본등기를 금지 고기를 밑줄 거세요. 본등기를 금지. 본등기 금지라는 말이 없습니다. 본등기 금지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가등기는 뭐 하려고 합니까? 본등기 하려는 게 목적이죠. 본등기 하려는 게 목적인데 본등기를 막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본질을 훼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본등기 금지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뭔 말이 붙든 앞에 뭔 말이 붙든 요 말 나오면 무조건 X 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꼭 묻는 거는 뒤에 이게 뭘 갖다 붙이느냐,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 되느냐 안 되느냐 요래 묻습니다. 요렇게 묻는 출제자가 의도는 뭐냐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시험을 공부하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가처분만 나오면 긴장되거든요. 이거 나오면 긴장된단 말입니다. 이거 나오면 긴장되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쨌든 좀 헷갈려 달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가처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본등기 금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본등기 금지란 말 앞이든 뒤에든 뭔 말 붙든 무조건 X 이러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가등기 하는 경우에 관한 얘기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더 이상 나오기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관한 얘기는 이제 사례로 나오는 것들 꼭 해석하는 연습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죠? 이해하셨죠, 그죠? 자, 한번 해볼까요? 가등기에 대해서 가처분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가처분을 위해서 가등기는 될까 안 될까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처분제한을 위한 가등기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 처분제한은 글자를 살짝 바꿔놨잖아요. 이제 가처분에 대한 가등기 안 된다 말입니다.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은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게 헷갈리니까 여러분이 헷갈리니까 요거를 그냥 외우게 되면은요 순서 바꾸면 헷갈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해놓으면은요 가등기 가처분으로 가등기 된 권리를 처분을 금지시키는 가처분 그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요게 된다 돼버리면 요건 안 된다 이게 쉽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자꾸 긴 걸 하라 그럽니다. 긴 거를 가지고 이해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되겠죠, 그죠? 이해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그죠? 기억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가등기 하는 경우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갖고냐, 알고냐,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가등기가 갖고 왔어요, 알고 왔어요? 갖고 왔죠? 갖고 왔죠? 왜 갖고 왔을까요? 나중에 본등기 이것을, 이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죠? 이게 갖고입니까, 알고입니까? 이 갖고죠. 이 본등기를 갖고를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하는 가등기는 당연히 갖고에 와 있었어야 되지.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려고 미리 하는 거잖아요. 본등기가 갖고로 갈 것이기 때문에 미리 하는 거는 가등기로 가등기도 갖고에 가 있어야만이 똑같이 될 거 아니에요. 이 가등기가 지금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주등기를 하죠. 왜 주등기를 했을까요? 본등기 이것이 주등기로 해야 될 거잖아요. 본등기가 주등기로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순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 가등기도 주등기를 해놔야 되지. 그래야만 순서가 보존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가등기가 갖고냐, 알고냐,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이 문제는 한마디로 끝납니다. 한마디가 뭐냐? 본등기 기준이 이러면 되지. 본등기 기준. 그럼 여러분 책에서 자 어디로 가느냐니까 여기에 가는 얘기는요. 자 D페이지 봐볼게요. 자 371페이지 가보세요. 양쪽으로 4번 볼게요. 양쪽으로 4번에 가등기 실액이 있습니까? 가등기 실에서 동그라미 1번 가등기하는 장소 이게 갖고 1구거든요. 자 그리고 2번 동그라미에서 가등기 형식 이게 갖고 1구거든요. 주등기 부기등기거든요. 그러면 갖고냐, 알고냐,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이거는 한마디로 끝납니다. 양쪽으로 4번 가등기 실행 옆에다가 한마디 적어 놓읍시다. 자 거기 뭐라고 적냐? 본등기 기준 이러면 되는 거예요. 본등기 기준. 본등기 기준 이러면 됩니다. 자 본등기 기준으로 결정한다 그죠? 그럼 본등기 기준에다가 본등기를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앞으로 보세요. 지금 본등기 기준하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가등기 원 명칭이 있죠. 자, 요 가등기 원 명칭에서 본등기가 뭐예요?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입니까?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죠. 그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다 해놓고 보니까 가등기 원 명칭 중에서 앞에서부터 명사 2개 여기까지가 본등기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험에 가등기 명칭이 주어지면은 앞에서 명사 두 개까지 끊으면 그게 무조건 본등기입니다. 이거하고 이거 순서 바뀌면 단어가 안 돼요. 본등기가 뭐냐니까 자 요러한 권리에 관한 여기까지가 본등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시험을 이래 준단 말입니다. 자 전세권 설정 청구권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한다 이래 나온단 말입니다. 여기 이제 갖고냐 알고냐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이래 중의 수가 두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장소와 형식을 물으니까 무조건 본등기 기준을 그랬죠. 그죠? 본등기를 찾는 방법은 명사가요 말이 길든 짧든 조사가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간에 앞에서 명사 한 개 두 개 찾자 말입니다. 요게 본등기다 말입니다. 이거하고 이거 순서 바뀌면 단어가 안 돼요. 항상 요리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명사 두 개, 이게 본등기입니다. 자, 여기서 찾아가서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전세권은 갖고 얼고, 설정등기,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그럼 얼고, 주등기잖아. 그러면 얼고, 주등기, 요라면 맞지. 거짓말은 얼고, 부기등기, 요렇게 할 것이고.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답을 바꾸려 그러면은, 글자를 바꾸려면은 간단하지 뭐. 요 부분, 요거는 그대로 살려두고 요 부분 본등기 종료 바꿔버리면 되지. 여기만 바뀌어버리면 여기 바뀌어버리잖아요. 이게. 그죠? 전세권의 이전을 위한 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이래 간다고 합니다. 그럼 아까 제가 지금 차이점 뭐냐? 문장을 풀어 쓴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중간에 조사가 나오더라도 명사 한 개, 두 개, 요게 본등기다 말입니다. 그럼 전세권 이전이 본등기입니다. 자, 전세권은 갖고 얼고, 소유권 아닌 권리 이전은 주등기, 부기등기. 그러면 여기서는 얼고, 부기등기. 요게 답이지. 감이 옵니까? 요게 본등기 기준입니다. 본등기를 찾는 방법은 가등기 명칭이 주어질 때 명사로 주어지든 중간에 문장의 조사가 주어지든 어떻게 주어진가는 무조건 앞에서 명사 두 개까지 끊으면 된다. 그게 본등기다. 거기서 찾아서 끌고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결됐습니까? 이해됐죠, 그죠? 본등기 기준을 한다. 요것만 잡아놓으시면 됩니다. 잡아놓으시면.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결됐고, 이제 가등기 절차, 공동단도에 관한 얘기들 가야 됩니다. 자, 공동단도에 관한 얘기는요, 앞부분으로 갈게요. 앞페이지. 자, 공동단도에 관한 얘기가 368페이지 제일 하다 뭐 양쪽으로 3번 있죠, 그죠? 양쪽으로 3번에 가등기 절차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하고, 여기 하고, 자, 그리고 뒤로 잠시 갔다 올게요. 자, 뒤로 갑니다. 저 뒤로 가가지고, 자, 몇 페이지로 가느냐. 자, 380페이지. 380페이지면 양쪽 걸로 8번에 가등기 말소 있습니까? 자, 양쪽 걸로 3번, 368페이지 가등기 하는 절차죠. 자, 그리고 380페이지 양쪽 걸로 8번에 가등기 말소하는 절차죠. 가등기 하는 절차하고 말소하는 절차가 거의 흡사하게 진행됩니다. 이거 거의 비슷하니까 요거는 두 개를 같이 볼 거예요. 자, 여기에 관한 얘기부터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